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 말미에 지적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그중에서도 비속어와 관련된 논란, 오늘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강재묵 기자가 먼저 발제로 전해드립니다. 네, 다음 아이템입니다. 국민의힘 본질은 자막 조작, 강공 모드입니다.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파장 소식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번 논란을 두고 MBC 자막 조작 사건이라 규정하며 공식적 입장을 밝혔고요. 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 팀까지 꾸렸습니다. TF팀 첫 일정으로 오늘 오전 상암동 MBC를 직접 항의 방문하는 상황까지도 있었는데요. 직접 보시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름부터 제대로 불러야 됩니다. MBC 자막 조작 사건입니다. 자막을 조작해서 MBC는 대통령 발언을 왜곡하여 국민을 속였습니다. 대국민 보이스피싱입니다. 사퇴하라! 사퇴하라! 부끄럽다! 조작 자막! MBC는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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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님들의 국민의 회견이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보신 대로 국민의힘은 이 비속어 발언, 비속어 논란에 대한 진상규명 TF를 꾸렸고요. 이 발언을 최초로 보도한 방송사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강 기자,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나름대로, 또 반대로 또 민주당은 또 민주당 나름대로 또 맞불을 놓는 그런 모습이에요. 예, 그 공세가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게 자연스러운 수순일 텐데요. 네. 예, 앞서 민주당은 박진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이미 발의한 상황입니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 윤 대통령이 해임 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더 큰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며 여론전에 나선 상황이고요. 이어 윤 대통령이 해임할 가능성은 적지 않겠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역대 장관 해임 건의안이 총 6번 통과됐는데 그중에서 5명의 장관은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렇게 해서 직간접적으로 압박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이 국민의힘은 직접 좀 김진표 국회의장을 찾아가서 이 안건을 올릴 수가 없다. 의장이 좀 재량을 발휘해달라라고 얘기하려고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여야 협의 없는 안건 상정은 안 된다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 민주당은 의장의 재량이 전혀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행 국회법을 보게 되면은 국무위원, 그러니까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발의되면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이거 보고하고 그때부터 24시간에서 72시간 내에 표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대로 하자 이거죠. 그리고 다만 가결이 되더라도 한 가지 변수가 있는 게 해임 강제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장관 해임하지 않겠다 거부를 하게 되면은 실제 사임으로 이어지지 않는 전 사례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여당이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부분, 자, 바로 이 엠바고 해제 전에 이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녹화된 이 영상이 어떻게 해서 민주당 지도부로 먼저 흘러 들어가게 됐느냐, 이 부분을 밝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언론사의 최초 보도 전에 이 문제의 발언을 SNS, 인터넷에 글로 올린 인물이 있었습니다. 강 기자, 누굽니까? 네, MBC의 이 최초 보도에 앞서 대통령 발언에 관한 글을 올린 사람이죠. 이 민주당 이동주 의원실의 최지용 비서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온라인 커뮤니티로 자료화면이 나가겠지만 윤석열 대형 사고 쳤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온 것과 관련해서입니다. 본인 스스로 해당 글의 작성자라고 밝힌 이 최 비서관은 오늘 한 라디오 방송을 통해 이 입수 경위를 직접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제가 받은 시간은 8시 50분인데 저도 알아보니까 여기서 받았다는 거는 뭐 누구한테 별도로 전달받았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단톡방이 있습니다. 기자들 모여있는 단톡방도 있고 뭐 보좌진들 모여있는 단톡방도 있고 다수가 있는데 MBC 기자는 전혀 없었습니다. 정보를 받은 다음에 네. 박홍근 원내대표에게 알리셨어요? 그때는 이미 9시 반에 공개 회의를 하는데요. 훨씬 전부터 원내대표식 회의를 하고 있고 그 자리는 보좌진도 배석을 못합니다. 그래서 전달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네, 여기에 더해서 당 대변인도 다시 한번 MBC와의 유착설에 대해서 선을 그었습니다. 네.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이미 박홍근 원내대표가 그날 회의에 참석하기 전부터 이 받은 글 형태로 돌고 있는 걸 알고 있었고 당 차원에서도 알고 있었다. 근데 이게 언론에 보도되기 전까지는 언급을 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했다가 이 회의가 시작하기 직전에 이게 이미 온라인에 영상들이 풀리고 있다는 걸 인지를 했다는 거죠. 당 네. 차원에서.
그래서 결국은 박홍근 원내대표가 얘기하게 됐다라는 설명이 있었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이 정원 유착에서 말하는 언론이 꼭 MBC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기자를 얘기하는 거다라고 맞섰습니다. 듣고 오시죠. 네. 저희 국민의힘에서도 누가 그것을 유출했고 어디에서 입수했는지는 저희들은 알지 못합니다. 다만 그것이 기자 중 누군가가 유출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기자가 유독 민주당 관계자에게 그 내용을 전달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도 아닐 것이고 민주당 관계자에게 전달했다고 하는 것 자체는 그것은 특정 정파적 이익을 위한 것인데 그러면 그것이 여기서 정언에서의 언이 MBC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기자를 의미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자, 특정 방송사에서 다시 이제 또 기자가 또 언급이 되는 상황입니다. 김준일 대표님. 예. 그 인터넷에 글을 올렸던 이제 최 비서관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내가 SNS 단톡방을 통해서 윤 대통령 발언에 접근한 만큼 그럼 여당 보좌진도 이걸 미리 받았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건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가요?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은 저도 한 시간을 보니까 8시 52분쯤에 제가 이제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현종 위원님하고 제가 이제 다른 방송에서 방송을 했는데 이현종 위원님은 8시 반쯤에 받으셨다고 그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거 사안이 7시 한 40분, 50분에 이미 미국에서 그 사안이 벌어졌고 각사의 정보 보고가 다 올라갔습니다. 네네. 이런 발언. 그러니까 최초에는 이제 뭐 바이든이 뭐 X에서 어떡하나 문제 이런 발언들이 있었다라는 게 올라갔고 그게 다 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저는 뭐 큰 조직에 속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뭐 언론에 이제 관계돼서 일을 하는 사람이지만은 저도 이제 받았을 정도면은 조금 정치의 고관여층들은 상당히 많이 받았을 거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소위 이제 접근 가능한 분들은 대부분 다 접근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렇죠. 뭐 제 주변 사람들 봐도 9시 뭐 반에 받은 분 있고 뭐 9시 50분에 받은 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누구한테 받았느냐 그리고 어디서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각사의 정보 보고라는 게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MBN도 마찬가지고 매일경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면 그 정보 보고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뭐 증권과 찌라시 같은 경우로 많이 이제 유포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 자체를 글을 올려서 뭐 이렇게 이런 사고를 쳤다 이거 자체가 그럼 큰 문제가 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의문입니다. 그래서 뭐 어디서 받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거 자체를 지금 이 어떤 뭐 정원 유착의 증거로 이렇게 활용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서 MBC로부터 받았다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얘기를 했지만은 그 다음에는 어느 언론사로부터 받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받은 게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그러니까 저도 받았는 정도인데 그러면은 이거를 문제라고 할 수 있을지 좀 의문입니다. 예. 자, 강 기자 그리고요 한 가지 더 대통령실에서 MBC에 무슨 공문을 보냈어요? 맞습니다. 좀 이례적인 또 사례였는데요. 대통령실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 계속 이 MBC를 향해서 이 보도 경위를 밝히라는 공문을 그러니까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6가지 의혹에 대한 답을 요청하는 형식이었는데요. 윤 대통령 발음을 어떤 근거로 특정했는지, 그리고 발언 취지와 사실 확인은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제 거쳤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상당히 세세하면서도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이렇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MBC 측도 반응을 했는데요. 이 보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분명히 있잖아요. 예를 그렇죠. 들어서 언중위에 얘기를 한다든지 뭐 직접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실에서 이 보도 경위를 해명하라는 식의 공문을 이 방송사 사장에게 보낸 것은 어떻게 보면은 언론 자유를 위협하는 압박으로 비칠 수 있다. 매우 유감스럽고 우려스럽다라고 입장문을 어제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요, 이 MBC 언론 노조 역시 오늘 한 매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대통령실에서 보도 경위를 가지고서 사장실한테 공문을 보내는 게 사실 전무후무한 일이고, 근데 그 내용이 사실은 모양은 질문서, 뭐 질의서라고 하지만 MBC 보도가 허위라는 걸 전제로 한 일종의 취조한 듯한 그런 일종의 내용이에요. 이게 사실은 좀 황당하죠. 황당하고. 네, 그리고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이 논란 자체를 MBC의 자막 조작 사건으로 명명하고 있죠. 이 그렇죠. 부분에 대해서는 이 언론사에서 들리는 대로 그거를 말로 적었을 뿐인데 대체 어떤 조작을 했는지도 잘 모르겠고 어떤 조작을 했다고
국힘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지 잘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현정 의원, 네. 이게 대통령실이 네. 이 언론사의 이 보도가 어떻게 나가게 되는지 조목조목 묻는 한 6가지 질문이라고 하는데 이런 질의서 공문을 보내는 거 정말 흔치 않지 않아요? 그 기자시니까 제일 잘하실 거 아니에요? 네, 뭐 아무래도 이제 지금 뭐 언론중재위원회나 이런 이제 어떤 법적인 절차, 네. 이제 법적인 절차는 이제 밟지 않겠다고 그랬으니까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이 대통령실에 이제 어떤 진위를 좀 물어보는 차원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어제 MBC 뉴스데스크에서 당시 취재했던 기자가 나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사실은 이번 영상 같은 경우는 MBC 기자가 하필이면 또 풀 기자가 MBC 영상 기자였고 그렇죠. 또 취재 기자도 MBC 기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최초로 보도한 데도 MBC였고요. 근데 당시에 영상을 취재해 와서 같이 들어보니까 처음에 우리가 국회에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어떤 기자는 이거 무대에서라고 들리는데?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해당 기자들도 이게 도대체 어떤 이야기인지를 정확하게 인식을 못했고 또 당시에 기자들한테도 여기 대통령 욕설이 있어 라고 하니까 기자들이 다들 모여들어서 이걸 들어봤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기자들 일부에서는 이거 잘 안 들린다는 기자도 있었고 뭐 바이든처럼 들린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주변이 시끌시끌하니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영상이 잘 안 들리고 또 음악 소리도 많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바로 이제 영상이 본사로 보내져서 네. 본사에서 이제 영상이 만들어져 자막으로 일단 처리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에 보면 국회, 그다음에 바이든 이런 이야기가 명시적으로 나옵니다. 그다음에는 또 어떤 게 나오냐면 국회 앞에다가 관로 열고 미국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미국은 국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은 의회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기자들 사이에서도 이게 지금 무대인지 이게 지금 헷갈리는 상황이라면 그러면 방송사에 다 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최소한 예를 들어서 뭘 검증을 해본다든지 그런 걸 통해서 아니면 자 이렇게 들리기도 하고 이렇게 들리기도 한다라고 이제 어떤 시청자들한테 선택을 줘야 되는데 처음부터 자막을 너무 명시적으로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다른 사 기자들도 보면 처음에 MBC가 취재하고 또 MBC 기자가 취재했으니까 그게 맞겠지 하고 따라가서 보도를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의문은 뭐냐면 그러면 이렇게 불확실한 문제를 왜 MBC가 확정적으로 보도했을까? 사실은 이제 MBC 노조의 내부 3노조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했는데 작년에 MBC가 이제 올림픽 때 자막 문제 때문에 대국민 사과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있었죠, 한 번. 그 아주 자막을 잘못 달아서. 네. 그래서 자막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을 기하겠다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무슨 응급을 요하는 속보는 아니잖아요. 그럼 내부적으로 충분한 어떤 검증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들어보니 이런 건데 또 이렇게 들릴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되는데 그게 이제 일파만파 커지고 그다음에 백악관과 국무부에다가 자 한국 대통령이 이렇게 욕을 했는데 이것에 대한 입장이 뭐냐라고 또 묻기까지 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아니 바이든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왜 확정적으로 했는지에 대한 그 과정을 좀 알고 싶다라는 거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MBC 기자들이 다른 데도 다 그렇게 보도했다라고만 할 게 아니라 그렇다면 처음부터 어떤 검증 과정을 거쳐 우리가 중요한 게 언론사에서 아시겠지만 사진이나 이런 게 들어올 때 이 합성인지 아닌지 검증을 다 거치잖아요. 네네. 그리고 음성도 한번 더 들어보고 또 전문가한테 물어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과정을 과연 왜 MBC가 거치지 않은지에 대한 아마 해명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공문 형태로 질의를 한 부분은 응당 뭐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왜냐하면 이제 보시는 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럼 MBC가 무슨 입장이냐라고 저는 대변인실에서 물은 것 자체. 그럼 뭐 현재로서는 지금 현재 있으니까 아마 저는 뭐 충분히 물을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압박의 소지는 아닌 것 같아요. 해명을 하면 되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번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서 과연 국민들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 강재묵 기자. 예. 관련된 여론조사가 발표된 게 있죠. 있습니다. 그 국민 10명 중 이제 7명 수치가 이번 논란에 대해 좀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 지금 자료가 나가고 있는데요. 이 70%가 넘는 국민이 윤 대통령이 사과하는 게 맞다는 이제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아무래도 이러다 보니까 이제 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지표에도 지속적으로 이제 영향을 좀 끼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자, 김준일 대표님, 요거 하나 좀 묻고 갈게요. 지금 좀 여론조사 결과 봤는데 국민 70%가 사과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대통령실이라든지 국민의힘에서는 강경 모드로 지금 나가는 상황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것이 과연 자충수냐 돌파구냐 뭐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어떤 거라고 보세요? 뭐 국정 난맥상이 좀 지속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왜 다른 여론조사를 하나 좀 다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쿠키뉴스 의뢰로 데이터 리서치가 26일 성인 1000명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건데요. 네.
비속어 논란과 관련한 대통령과 여당의 대처에 대해서 적절치 않다가 75.8%, 적절함이 20.3%였어요. 이게 오늘 나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보다 사과보다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를 대통령이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어쨌든 비속어 논란이 있었잖아요. 뭐가 됐든 부적절한 발언들이 있었으면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하고 그런 부분은 또 진위를 뭐 가릴 필요가 있으면 가려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인정이나 사과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 전가로 언론의 이제 책임 전가로 비춰지는 부분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납득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매일경제 이제 칼럼을 좋아하는 게 있는데 필동정담이라는 그 기자들이 쓰는 칼럼을 좋아합니다. 네. 거기에 최근에 이틀 전에 이제 마키아벨리의 경고라는 김기철 기자가 쓴 그 칼럼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과거의 정조가 그 벽화의 거두 심한지한테 이제 서찰을 보냈는데 거기에 욕설이 이제 막 담겨 있습니다. 네. 뭐 호로 뭐 누구 인물평을 하면서 뭐 젖비린내도 안 가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통령이나 리더도 인간이니까 욕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응 방식이 굉장히 잘못됐다라는 거 이게 잘못을 인정하고 정면 돌파라고 하면은 남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인정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수습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쉽다라는 칼럼이었는데 제가 굉장히 공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언론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이건 뭐 어떤 분들은 언론 뭐 압박이다, 겁박이다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정당한 조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진위를 따진 건 따지더라도 대통령실에서 인정할 거는 인정을 하고 그리고 가장 문제는 이렇게 중요한 문제면 왜 15시간 만에 이래 해명이 나왔느냐. 바로 해명이 나와서 이거는 난리면이다라고 하고 그런 부분들을 언론들이 바로잡고 외신에 보도되기 전에 그것들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15시간 동안 그럼 뭘 한 것이냐. 이런 자충수였다라는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을 초래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사과할 부분은 사과하고 인정하고 다음 단계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이걸 언제까지 우리 국민들이 이거를 가지고 지금 지켜봐야 될지 좀 개인적으로는 답답한 마음입니다. 자,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가 또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에 대한 평가입니다. 조원 CNI가 조사를 했는데 혹시 그 자료가 좀 있을까요? 자,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를 조사를 했더니 긍정이 27.7%, 부정이 71.3%로 부정이 상당히 높이 나타났습니다. 긍정적인 평가 다시 20%대로 떨어진 그런 조사 결과입니다. 자, 이번 논란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그제죠. 월요일 날 출근길 발언을 통해서 잠깐 언급을 했고 그 이후로는 발언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 사이에 민생 행보에 열을 올리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 좀 보고 오겠습니다. 1,000원 해줘 이거를? 1,000원 더 줘야지 할아버지 1,000원 더 줘야지. 2,000원. 이것도 2,000원. 그래, 2,000원. 7시 40분경에 이제 돌아가게. 약간의 무슨 이런 불꽃 같은 것만 있어도 전체가 이렇게 막 거의 폭발하듯이 그냥 휩싸여버린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이 구조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현중 의원님, 네. 조원 CNI 조사 결과로는 국정수행 지지도 20%로 이제 떨어졌어요. 네. 그리고 보니까 그 이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오늘도 그렇고 뭐 어제도 그렇고 민생 행보에 집중하는 모습인데, 자, 이런 행보들이 지금 떨어진 지지율을 다시 끌어올리는데 도움이 될까요? 일단 이제 민생 행보는 뭐 항상 필요하죠. 그렇죠.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이제 환율 문제라든지 또 이게 금리 문제라든지 경제가 여러모로 지금 어떤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메시지라는 거는 좀 일관되고 통합돼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금융위기가 왔을 때 그 벙커 회의라는 걸 했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굉장히 그 긴장감을 줬고 또 그 우리나라가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금융위기를 잘 극복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한편으로는 경제 전문가들은 지금 대한민국이 점점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물론 저런 행보 또 이제 화재 현장 찾아가는 행보도 필요하지만 네. 대통령이 경제 문제에 대한 좀 집중적인 메시지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지금 뭐 경제부총리, 뭐 총리 뭐 등등 좀 상당히 분산돼 있어요. 그렇다 보면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도 지금 정부가 뭘 하고 있나라는 데 대한 좀 의문을 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대통령이 지금 경제 문제나 지금 풀어가야 할 문제를 좀 긴장감을 높여주고 또 기업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메시지를 집중한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지금 나오는 조사는 이제 아마 대통령 외국 그 순방에서 여러 가지 비속어 문제 때문에 많이 떨어졌을 겁니다. 네네. 근데 이게 지금 논란이 있으면서 이제 조금의 그 사실 규명으로 가져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 자체가 오래 끌면 그렇게 좋지는 않죠. 네네. 그렇다면 지금 중요한 경제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정부와 여당이 좀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저는 뭐 지지율은 좀 올라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서 짚어봤고요.